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넥스장이 끝나가는데 4.3%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에 만족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관심이 생기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이제는 힘낼 수 있는 시기잖아요.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였나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지표가 있죠. 바로 PPI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시장은 뭐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죠. 당연히 물가는 안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랬나요? 트럼프가 관세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얘기해 왔지만 결국 지표 자체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다. 물론 어제 시장에서 AI 섹터의 다시금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 것도 요인이 되겠죠. 어제 AI 섹터에서의 상승은 조금 특이했어요. 보통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 AI 섹터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구글이 주가가 오르는데 AI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 원래는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빠졌는데도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어서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진 건 사실 삼성전자랑 큰 연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결국 HBM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구글도 결국 TPU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호재다. 어디서? 메모리 반도체 시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한번 봐보자고요. 파운드리 산업 분야까지 가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겹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TPU 칩을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만 쓰고 있었던 TPU 칩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메타도 자기가 TPU 칩을 쓸 수 있다라고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 시장에서 공급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을 지금은 누가 받고 있었어요? TSMC가 받고 있었다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TSMC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구글이 TPU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수주가 삼성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삼성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구글이 TPU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시점부터 당연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TSM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금이 적거든요. 첨단공정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공정을 미국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아요. 물론 추후에 예정에는 있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최근에 기사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평택 5공장 같은 1.4나노의 진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시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은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구글이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도 기대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20%만 영업이익이 올라와 준다면 15만 전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급한 건 누구예요? 개인 주주분들이 급하지 않아요. 사실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급해진 거라고요. 왜냐?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장부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11월 24일에 삼성전자의 공매도 장부를 보게 됐을 때 다시 1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폭증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에서의 공매도 순 보유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삼성 24일, 25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매도가 얼마에 걸렸냐?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봐보자고요.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됐을 때 24일, 25일 같은 경우에는 97,000원, 98,700원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냐, 너 공매도 많이 쌓였다고 지금 매도하라고 하는 거야? 겁주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숏 커버링이거든요. 이 숏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안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진행이 됐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개인들의 공포성 투매가 이미 다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개인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에서 매수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숏스퀴즈예요. 숏스퀴즈 현상이 뭐냐면 시장가에서 매수가 진행되지 않아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긁으면서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걸 숏스퀴즈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던질 개인들의 매물대가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은 빠르게 숏스퀴즈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매수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갑자기 돈 다 들고 와서 몰빵 투자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모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주가가 눌릴 때마다 제가 매수 타점 기회를 잡아 드렸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등이 다 만들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탐욕의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분명 삼성전자 고점에서 몰빵 투자 하신 다음에 주가 눌릴 때마다 죽상이다가 주가 반등 한 번씩 만들어지면 삼성전자 이제야 가는구나, 이제야 시작이구나 박수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맞는 투자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숏스퀴즈 현상에서 개인들의 매물 소화가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비중 조절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비중 조절이라는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아니 뭐야 주가 올라갈 거라면서 무슨 비중 조절? 결국 빠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텐데 아니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금 강한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관망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인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가 눌리니까 부담스러우셨던 주주분들, 죽을 맛이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면서 나오는 강한 반등 구간에서 비중 조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 어차피 올라갈 거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삼성전자 사놓고서 10년 있으면 돈 버는 거 누가 모를까요?
애플 사놓고 10년 있으면 돈 버는 거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왜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결국 우리는 항상 주식 계좌를 보고 만들어지는 변동성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한다, 눌리면 무조건 비중 확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눌리잖아요? 어땠어요?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주가 더 내려갈 것 같고 하락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의 매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반등 구간이 시작됐을 때 욕심이 나니까 매도를 했다가도 다시 매수를 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뭐라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요. 아니, 지금이 무슨 유동성 경색이야. 다들 강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혼조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혼조세 속에서 다시금 공포의 매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공포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포의 매수를 하고 탐욕의 매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대응 절대 혼자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지금 비중이 많아서 힘드신 주주분들, 걱정이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경색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 드렸었는데 왜 남들이 유동성 강세를 떠들 때 제가 유동성 경색을 얘기 드리냐면 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 행정부의 TGA 잔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래포 잔고예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만 떠들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자료 준비했어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2.8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3년 1월에도 똑같았어요. 이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냐면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지역은행에서 뱅크런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은행의 돈이 떨어진 상태라고요.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QT의 종료가 있어야 되는데 QT의 종료가 언제요? 12월 1일부터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바로 미 행정부의 TGA 잔고라고 얘기 드렸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재산세를 걷거든요. 이 거둔 재산세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TGA 잔고로 들어와요. 그래서 TGA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유동성 그래프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공급이 안 되는 걸까요? 최근에 미 행정부 어땠어요? 굉장히 장기화된 셧다운이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유동성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뭐라고요? 영래포 잔고예요. 이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이 뭐였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역대 최저치를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 행정부, 연준마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스퀴즈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대에서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숏스퀴즈의 상승이 제한되겠죠. 왜? 시장가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수급, 결국 유동성이 받쳐줘야 되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혼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약하니까 주가 하락할 거라는 거야? 또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QT의 종료의 시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숏스퀴즈 현상이 만들어낸 강한 상승 구간 이후로 혼조세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시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눌릴 때마다 힘드셨던 몰빵 투자를 하셨던 구독자분들, 비중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셨던 주주분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 현상이 나오기 전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게요. 저도 주식시장에 10몇 년 있었는데 이런 구간이 대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공포에 매도를 했고 탐욕에 매수를 했겠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처참했죠. 깡통도 쳐봤고 억대빚도 져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건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장을 보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차트가 개인들이 저랑 똑같은 상황으로 가기에 너무 좋은 차트라고요. 욕심을 부렸다가 공포에 매도를 하고, 욕심을 부렸다가 공포에 매도를 하고,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이 과정 절대 짧지 않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문자 안 보내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2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하드웨어를 다루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구글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조정이 만들어졌죠. 이 조정이 나왔다는 건 결국 돈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 순환매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돈이 그대로 이탈하지는 않았으니까. 순환매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 AI 솔루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AI 섹터가 보여줬었던, 지금 현재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의 초입에 있는 종목,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률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웠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되더라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